조선 역사상 왕이 아니면서도 감히 왕의 자리까지 넘보려 했던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피해 복수국을 펼치며 나라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었죠.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어떤 운명 앞에서 반란을 꿈꾸게 된 것일까요? 한 여인의 집념이 빚어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잔혹한 실화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어머니라는 명분 아래 조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었던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암투를 넘어 역사 속에서 개인의 의지가 어떻게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때는 16세기 중반, 조선의 중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던 그 순간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알지 못하는 어린 명종의 두 눈은 왕좌의 무게만큼이나 위태로운 빛을 띠고 있었죠. 그 작은 어깨에 놓인 왕관의 무게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대비, 문정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궁궐은 더 이상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과 어린 아들을 조여오는 위협과 생존의 전장이었을 뿐이죠. 중종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전국의 혼란은 궁궐을 한순간에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거대한 외척 세력인 대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대윤 세력의 수장인 윤임은 어린 왕이 즉위하자 그 존재감만으로도 조정을 압도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죠. 그의 위압적인 태도는 데뷔전의 고요함마저 깨뜨릴 듯 문정왕후의 심장을 끊임없이 옥죄어 왔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상 최대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 명분 아래 그녀를 옥죄는 것은 바로 대윤 세력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어린 명종을 품에 안고 차가운 궁궐벽을 바라보던 문정왕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모성애적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대윤 세력이 어린 왕의 허약한 기반을 틈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궁궐 안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에게 위협적인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데뷔전의 고요함 속에서도 문정왕후는 밖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과 아들의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했죠.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혹한 싸움도 피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혹한 싸움도 피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마음속에 타오른 이 불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안위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모성애이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윤 세력을 향한 냉철한 복수심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니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친정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문정왕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 이가 바로 그녀의 친동생 윤원영이었습니다. 그는 누이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헤아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정왕후의 강력한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적인 인물로 떠올랐죠.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정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대윤 세력에 맞설 또 다른 외척 세력, 즉 소윤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견고하게 결집시키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고요한 장막 뒤에서는 이미 거대한 권력 다툼의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윤 세력은 어린 왕의 어수룩함을 빌미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오만함과 무분별한 행동은 문정왕후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했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윤 세력의 실책과 월권을 명분 삼아 이들을 제거할 절호의 순간을 포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45년 조선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숙청의 회오리가 몰아치게 됩니다. 역사의 글사사화로 기록된 이 사건은
문정왕 후의 복수극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잔혹한 무대였습니다. 을사사화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 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결과였죠. 그들은 대윤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영모제로 몰아세웠고 명종의 어린 나이와 불안정한 왕권을 이용하여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윤 세력의 수많은 인사가 끌려가고 유배되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현장이 되었고 백성들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죠. 이 잔혹한 피바람 속에서 문정왕 후는 마침내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거슬리던 모든 세력이 제거되었고 더 이상 자신과 아들을 위협할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어린 왕의 어머니라는 확고한 명분 아래 문정왕 후는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섰습니다. 왕좌에 직접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사실상 조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조정 대신들은 그녀의 한마디에 숨을 죽였고 모든 국정은 문정왕 후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 후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조정을 내려다보며 이제 자신과 아들을 위협할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굳건히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승계나 왕실 내부의 암투를 넘어 왕이 아닌 한 여인이 감히 왕조의 질서를 뒤흔들고 자신의 시대를 개척한 반란의 절정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문정왕 후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통치 방식은 매우 과감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불교를 억압하던 기존의 숭유억불 정책을 뒤엎고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봉은사를 다시 세우고 승려보호를 등용하여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등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문정왕 후에게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조선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정왕 후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거침없는 통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에서 그녀가 불교 부흥을 선언한 것은 그야말로 천지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행보였죠. 마치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듯 그녀는 억불 정책으로 폐허가 되거나 명맥만 유지하던 수많은 사찰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선종의 본산인 봉은사를 중심으로 승려보호를 도승정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에 앉혀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승려들의 정치 참여는 유학자들의 거센 반발과 상소로 이어졌지만 문정왕 후의 철옹성 같은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목소리도 감히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녕과 어린 아들 명종의 왕권 강화를 명분 삼아 오직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조선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조선은 실로 여왕의 시대라는 전례 없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아직 어린 명종이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모든 권한은 문정왕 후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넘어 마치 용상에 앉은 듯 조정 대신들을 불러 국정을 논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대신들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어조 앞에서 감히 이의를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가 조선 팔도의 운명을 좌우했고 그녀의 뜻은 곧 거스를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는 과감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교 중흥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은 물론 그녀의 친인척과 외척 세력인 소윤의 토지견병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불교의식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빛났지만 그 밖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착취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극명한 대비는 문정왕 후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문정왕 후가 그토록 굳건히 쌓아 올렸던 거대한 권력의 성벽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었으니까요. 1565년 문정왕후는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의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사회에 그야말로 지각변동과 같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그동안 문정왕후의 압도적인 그늘 아래 억눌려 있던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비의 서거를 넘어 거대한 권력 구조의 와해와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정왕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동생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백성들을 향한 전횡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고 문정왕후라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정치를 펼치려 했지만 이미 깊은 혼란에 빠진 조정과 사회의 여파는 쉽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의 통치가 남긴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고 넓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극과 강력한 통치는 조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유산을 더 많이 남겼다는 준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초래한 냉혹한 폭군이었을까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단순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욕망과 냉정한 정치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한 여인의 집념과 복수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사실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의 잔혹성과 그 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왕이 아닌 여인이 감히 왕조의 질서를 뒤흔들고 자신만의 시대를 개척한 반란의 절정.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강렬했던 권력의 시대에도 영원함이란 없기 마련이죠. 1565년 문정왕후는 파란만장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생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며 모든 것을 휩쓸어가듯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권력 구조는 순식간에 균열을 일으키며 와해되기 시작했죠.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녀의 권세는 숨이 멎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동시에 그동안 그녀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권세를 누리던 외척 세력, 특히 윤원영을 필두로 한 일파는 그 힘을 잃고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권세는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졌고 조정은 곧바로 거대한 혼란과 권력 공백 속에 휩싸였죠. 그동안 억눌렸던 반대 세력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려 애썼지만 이미 깊어진 외척들의 뿌리와 그로 인한 패단은 너무나 견고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조선 사회는 한동안 거대한 권력의 공백과 그로 인한 혼돈 속에서 방황해야만 했죠. 이 모든 격변은 한 여인의 강력한 의지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과 여파를 남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왕후가 조선에 남긴 유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의 치열했던 복수극과 통치는 조선 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드리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녀는 어린 아들 명종의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실추되었던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죠. 또한 유교를 국교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과감하게 불교 부흥을 시도하여 종교적 다양성을 추구하려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봉은사를 중심으로 승과 제도를 부활시키고 승려보호를 중용하며 불교의 입지를 강화했던 그녀의 정책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였죠.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권력 남용은 수많은 정치적 희생자를 낳았고 외척 세력의 무분별한 전횡을 부추겨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피폐해지고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등 그녀의 통치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웠던 것이죠.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후는 명실상부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반대 세력을 뿌리 뽑고 감히 자신과 아들을 위협할 자는 이제 아무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듯한 압도적인 위세를 자랑했죠. 차가운 눈빛으로 조정을 내려다보며 국정을 진두지휘하던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왕실의 승리를 넘어 왕이 아닌 여인이 감히 왕조의 견고한 질서를 뒤흔들고 자신만의 시대를 개척한 반란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때로는 공포심마저 자아내는 압도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의 집념과 복수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좌우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로움마저 안겨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희생과 권력의 잔혹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교차합니다. 과연 그녀는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폭군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 모두를 품고 있었던 복합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르죠.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복잡한 욕망과 냉혹한 현실이 빚어낸 거대한 드라마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가장 강력한 여인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된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가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복수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들이죠. 왕이 아닌 여인의 반란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조선의 역사 속에 깊이 남아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권력을 어떻게 얻고 지키며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지난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선택과 그 결과는 역사의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